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17세의 절세미인 홍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아는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홍아는 부모님과 함께 배를 타고 청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정이 한창이던 그날 하늘은 갑작스레 먹구름에 뒤덮이고 바다는 순식간에 짙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바다와 짙은 먹구름, 모든 것이 낯선 홍아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죠. 홍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허나 잠시 후 거친 파도에 배가 요동치고 갑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홍아는 잠에서 깨어났죠. 홍아야, 일어났느냐?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니 어미가 잠시 다녀오마. 어머니는 홍아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서방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판으로 나가는 동안 홍아는 초조한 눈빛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아의 눈에 검은 저승사자가 어머니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홍아는 울며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의 뒷모습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아니 됩니다. 어머니의 뒤에 무엇이 따라갑니다. 홍아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그만 기절하고 말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홍아는 잠에서 깼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주변이 너무 조용하잖아.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홍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살며시 떴죠. 이제 정신이 드는 것이요? 홍아는 처음 듣는 목소리에 다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에서 깬 것을 알고 있거늘 눈을 감는다고 하여 다시 잠이 오겠소. 홍아는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허나 눈을 감고 있다고 하여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그리하여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내를 보기 위해 벌떡 일어나 앉고는 쳐다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이랍니까?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사내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간 저승사자가 아니겠어요. 으악, 저승사자다. 홍아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저승사자에게 던졌죠. 낭자,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나를 죽은 저승사자로 만들고 말이요. 사내는 홍아가 던지는 것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답니다. 홍아는 손에 요강을 들고 던지려다 멈추고는 사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헌데 얼굴은 허옇고 옷은 검고 검은 갓을 쓰고 있어 저승사자처럼 보였던 거죠. 저승사자가 아니군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부모님을 어찌한 것이요? 이 낭자가 얼굴은 곱상한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려. 낭자의 부모님은 태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듯합니다. 뭐요?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요? 홍아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헌데 이상하게 아래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요강을 들고 있는 그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헌데 속이 훤히 보이는 속적삼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아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고 사내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아이고, 이런 몹쓸 놈이 있나? 사내는 갑작스러운 홍아의 행동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한테는 여인이 생소한 생명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홍아가 기겁을 하며 요강을 던졌고 그 요강은 사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버렸던 거죠. 눈이 퉁퉁 부은 채 세상 억울한 얼굴로 눈을 감싸고는 몸부림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낭자,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요? 목숨을 살려준 사람한테 말이요. 홍아는 그제야 이불을 목까지 당기고 한복을 빠르게 챙겨 입은 뒤 사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홍아가 입을 떡 벌리며 한마디 했죠. 저기, 애구머니나 코에서 코피가 흐릅니다. 홍아는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사내의 코피를 보고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사내는 얼굴이 벌개져서 자존심이 상한 듯
코피를 훔치고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코피가. 낭자 걱정하지 마시오. 이 정도 가지고 난 괜찮소. 사내는 뒤 돌아앉아 울상을 짚고는 면수건으로 급하게 코피를 닦았습니다. 낭자 방문을 열어보시구려. 배에서 구한 사람들이 있으니 홍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툇마루와 마당에는 눈물로 고통을 삼키며 아픔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선비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홍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선비 앞에 조신하게 앉았죠. 저는 홍하라 합니다. 저는 병판의 막내 아들 이섭이라 합니다. 이선비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섭은 고개를 떨군 채 슬픔을 머금고 있는 홍아의 눈빛을 보며 속으로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홍아 낭자가 하루빨리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견뎌내고 평온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홍아는 고개에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남은 기운마저 잃은 듯 쓰러졌습니다. 이섭은 쓰러지는 홍아를 얼른 자신의 품에 안았죠. 홍아의 몸은 기력을 다한 듯 가냘프기 그지없었답니다. 이섭의 품에 안긴 홍아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아 이섭은 더욱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섭은 홍아를 안아 이불 위에 잘 눕히고는 홍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상했죠. 이섭은 홍아 어머니의 뒤를 따라 갑판으로 올라가다 홍아가 기절했다는 소리에 다시 돌아갔죠. 홍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갑판으로 올라갔는데 갑판 위는 해적들의 침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답니다. 먼저 갑판으로 올라간 홍아의 어머니는 해적의 칼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섭은 칼을 빼들고 해적들과 싸움을 시작하였죠. 이섭은 갑판으로 연결된 문을 막아 서고 해적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섭은 해적들과 싸웠고 서서히 해적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섭은 순간 당황했죠. 낭자 어서 아래로 내려가시오. 그러다 낭자도 죽소이다. 허나 이섭이 소리를 쳤지만 홍아는 어미 잃은 아이처럼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섭은 어쩔 수 없이 홍아의 급소를 때려 기절을 시키고 문 안쪽으로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 검과 함께 허공을 가르며 해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상대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단 한 번의 공격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죠. 이섭의 눈빛은 날카로워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섭의 검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은 마치 그 자체가 살아 숨 쉬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적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을 하였고 이섭은 해적들이 완전하게 도망간 것을 확인 후 기절시킨 홍아한테 갔습니다. 이섭은 홍아를 안고 갑판 아래로 내려갔죠. 다행히 갑판 아래에 있는 아녀자와 아이들은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허나 서방을 잃고 어미를 잃고 그리고 아비를 잃은 사람들의 곡소리는 바다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이섭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홍아였죠. 홍아는 이섭의 품에 안긴 그 순간부터 이섭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고 놓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듯 홍아의 손끝은 가냘픈 떨림으로 이섭에게 전달이 되었죠. 이섭은 떨리는 홍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자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 했습니다. 홍아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그저 어린 아이의 두려움 이상이었고 이섭은 그 손을 꼭 쥔 채 그녀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홍아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니 서서히 천장이 눈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답니다. 홍아는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방안을 보았는데 이섭이 보이지 않았죠. 홍아는 이섭도 보이지 않으니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섭을 부르며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에서 이섭이 마당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지 이섭한테 뛰어가 안겼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섭의 유모가 말을 하였죠. 도련님, 보기 좋아요. 유모, 아니야.
절대 그런 것이 아니야. 괴하나요? 선남선녀가 만나면 안기도 하고 주둥이도 요래조래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도련님 잘한다. 웜에 뭐여요? 이라고 안아줘야지요. 얼레? 길을 잃은 이섭이의 두 팔은 번쩍 하늘로 올리고는 아니라고 펄럭이고 있었답니다. 홍한왕자 갑자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선비님, 잠시만요. 눈을 뜨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이 남아있는 것 같아. 무서웠는데 이섭도련님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 더 무서웠답니다. 그랬군요. 홍한왕자가 원하신다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홍아는 이섭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죠. 그러시면 언제 저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우선 홍한왕자의 몸이 회복이 되면요. 이렇게 약한 몸으로 한양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내일 떠나면 안 될까요? 오라버니들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몸보신하시고 내일 오후에 떠나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 날 오후 이섭과 홍아는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헌데 이섭은 홍아를 앞에 태우고 말을 타니 홍아의 향긋한 여인의 향과 아담한 몸이 자꾸 신경이 쓰였죠. 내가 사내대장부로서 여인의 향기에 무너질 수는 없지. 허나 여인의 향기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내이건을 이섭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하여 참고 또 참고 겨우 홍아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홍아와 같이 들어갔죠. 헌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이랍니까? 7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섭은 홍아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7명의 사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섭의 뒤에 가려져 있던 홍아가 쪼르륵 뛰어가더니 7명의 사내들 속으로 사라졌죠. 오라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막둥이 홍아가 얼마나 무서웠더냐. 오라비들이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구나. 홍아는 칠남 일녀의 막둥이였던 거죠. 어느 정도 가족 상봉을 마치고는 서서히 이섭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섭은 긴장을 하고 서 있었죠. 자네가 우리 홍아를 살려줬다 들었네. 정말 고마우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가 이제 우리를 형님이라 부르게. 이섭은 홍아를 집에 돌려보내고 바로 볼일을 보려 하였는데 7명의 형님들은 쉽게 이섭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홍아는 몸이 고단하여 먼저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이섭은 자신만 놔두고 혼자 자리를 피한 홍아를 야속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홍아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이섭은 첫째 형님한테 조용히 말을 하였습니다. 형님, 홍아는 지금 부모님이 태풍을 만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는데 충격이 심했던지 기절하고 일어난 후로 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다행히 홍아가 오기 전에 부모님의 시신이 당도하여 발인까지 하였지.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술 한잔 하시지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하여 이섭도 포함하여 8명 사내들이 대청마루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섭은 형님들이 정신없이 주는 술잔을 외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 마셨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는지 술에 먹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그만 졸려 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말을 하고는 대청마루 한쪽에 반듯하게 눕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형님, 이만하면 술주정은 없는 걸로 보아야겠지요. 아주 얌전하게 자는구나.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제 우리가 마셔보자구나. 7명의 형님들은 마시는 신용만 했을 뿐 이섭에게 돌아가며 술을 마시게 했던 거죠. 형님들은 홍아의 신랑감으로 이섭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우들아, 우리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부모님도 그립고 우리 막내둥이 홍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형님들은 부모님과 홍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섭은 일어나 갈증이 너무 심해 옆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점점 정신이 들면서 살짝 생각나는 모습들로 이섭의 눈은 점점 커져갔죠. 잠시만, 이 모습은 홍아의 오라버니들도 슬픈 아픔을 잊고자 술을 거하게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들 취해 있었지요. 헌데 대청마루에서 자고 있는 이섭을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밤에 여기서 자다. 입 돌아간다네.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 허나 일어나지 않는 커다란 이섭을 밀고 끌고 굴려 겨우 방에 구겨 넣어 주었죠. 이섭은 그제야 온몸이 쑤시고 아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섭은 방문 틈 사이로 마당을 보았죠. 모두 일어나지 않은 듯하여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헌데 어디선가 칼 부딪히는 소리와 활 쏘는 소리가 들렸죠. 이섭은 궁금하여 소리 나는 장소로 갔습니다. 헌데 형님들이 공터에서 무예 단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아는 오라버니들이 멋있다며 평상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이섭의 눈에는 그 모습이 부럽게 보였던 거죠. 헌데 형님들의 무예는 동네 아이들 장난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며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하시나 이 정도 무예 실력으로는 홍아를 지키는 것은 무리이십니다. 이섭은 어설픈 형님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형님들 무엇 하십니까? 아우 일어났는가. 우리 막내둥이를 지키기 위해 무예를 단련 중이네.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는가. 둘째 형님은 자랑을 하며 코 앞에 있는 관역에 활을 쏘았습니다. 홍아와 형님들은 묽게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워했죠. 이섭은 난처한 얼굴로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자네도 한번 쏴보게나. 검하고는 다를 것이네. 그렇지요. 검하고는 다르지요. 헌데 관역을 좀 옮겨도 되겠습니까? 너무 먼가. 그래 알았네. 좀 더 앞으로 옮겨주지. 아닙니다. 좀 더 뒤로 옮겨주시지요. 아우, 홍아가 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 좋다. 이 정도면 되겠느냐? 둘째 형님은 관역을 조금 뒤로 옮겨놓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섭은 성큼성큼 관역을 번쩍 들고는 한참을 걸어가고는 내려놓았죠. 이 사람아, 너무 멀리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못하면 더 창피할 텐데.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홍아는 이섭의 박력 있는 행동에 심장이 심쿵 떨려왔고 이섭의 활솜씨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섭은 활을 잡고는 쭉 잡아 당겼는데 활이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들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죠. 이섭의 눈빛은 벌써 관역을 뚫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섭은 활을 손에서 놓았고 활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무섭게 날아가 명중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관역만 주시할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아씨, 도련님들 저러다 입에 팔이 들어가겠구먼요. 뭘 보셨기에 저리 넋을 놓고 있어요? 석수어멈, 난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 오라버니들이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어. 이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오라버니들 무예 실력으로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홍아는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수어멈은 홍아 뒤를 쫓아가며 말을 했죠. 그런 생각 말아요. 세상에서 도련님들처럼 착한 오라버니들도 없구먼요. 석수어멈 말이 맞다. 오라버니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더 끔찍하구나. 한편 큰형님은 결심을 한 듯 이섭을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우,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겠나? 그것이 싫다면 우리 막둥이 홍아의 신랑이 되어주겠나? 이섭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훅훅 들어오는 형님들 때문에 약조를 하고 말았죠. 형님, 제가 검과 활 그리고 무예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녁이 되면 7명의 형님들은 열심히 무예를 배웠습니다. 홍아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무예를 익히는 오라버니들과 이섭이 고마웠죠. 허나 홍아는 다들 무예를 단련할 때면 너무 심심하였습니다. 홍아낭자, 심심하십니까? 네, 오라버니들이 모두 열심히 단련을 하실 줄은 몰랐죠. 오라버니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심심하기는 처음입니다. 하하하, 홍아낭자만 괜찮다면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홍아의 눈동자는 탱글탱글 신이 난 눈빛으로 이섭을 보았습니다.
이섭은 홍아의 얼굴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섭은 정신을 차리고 홍아한테 새총을 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허나 힘이 약한 홍아한테는 돌을 잡고 당기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섭은 홍아의 뒤에서 홍아의 두 손을 잡고 말을 하였죠. 홍아낭자는 아직 힘이 약하다 보니 새총이 힘이 될 겁니다. 허나 무엇이든 연습할수록 늘게 되어 있지요. 어깨를 펴고 돌을 이렇게 쭉 당기고 놓으세요. 돌은 힘차게 날아가 저 멀리에 있는 나뭇잎을 우수수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낭자, 이것이 새총의 위력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아니 되겠네요. 홍아의 표정은 신기하듯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하여 홍아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새총을 손에 놓지 않고 잡아당기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큰일이구나.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이섭은 틈틈이 수아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했기에 떠나야만 했죠. 그리하여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말을 하기 위해 홍아한테 갔습니다. 홍아는 늦은 시간에도 새총을 연습하고 있었죠. 이제 제법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입니다. 사내들도 쉽지 않는데 대단하십니다. 홍아는 이섭의 칭찬에 하늘을 날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섭은 홍아의 웃는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이선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아는 이섭의 옷에서 떨어진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었죠. 홍아는 그 그림을 보고는 오열을 하며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낭자, 무슨 일입니까? 이섭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홍아가 안쓰러워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홍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불쌍하여 어찌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네요. 홍아는 자신을 자책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홍아낭자, 내가 약조하리다.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내가 잡겠소. 아닙니다. 제가 그놈을 잡을 것입니다. 홍아낭자,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잡는다는 것입니까? 그놈이 분명합니다. 그날 나를 보고 웃고는 다른 배로 옮겨 탔지요. 그날 누구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이놈이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 홍아는 그림을 가리키고는 이섭을 보며 말을 하였죠. 헌데 홍아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창귀라니 이섭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창귀는 청부살인 조직 살수계의 수장이었습니다. 이섭은 홍아를 만나기 전 살수계의 수장 창귀까지 잡아 살수계의 뿌리를 뽑으려 하였지만 창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찾고 있었던 거죠. 헌데 창귀가 바다로 진출을 하여 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섭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섭은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창귀를 일찍 잡았더라면 홍아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이섭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죠. 홍아낭자, 이 차는 내가 잡겠습니다. 그러니 아파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기다려주시오. 이선비님 떠나시는 건가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놈을 잡을 겁니다. 이섭은 돌변한 홍아를 보고 덜컥 겁이 났죠. 홍아낭자, 정신 차리시오. 이 자는 낭자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부살인자이고 현상 수배범으로 내가 쫓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선비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길래 흉악한 살수를 쫓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말을 해줄 수는 없소. 다만 이것 하나는 약조할 수 있지요. 이 자는 내가 꼭 찾아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 홍아낭자는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섭은 왕명으로 움직이는 비밀 조직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섭이 어릴 적 돌아가셨으며 이섭의 아버지는 왕의 충신이었고 친한 벗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섭을 정성스럽게 궐해서 키웠죠. 왕은 이섭이 학문도 뛰어나 옆에 두고 싶었지만 이섭이 더 좋아했던 놀이는 대장이 되어 부하들 앞에서 통솔하는 놀이였죠. 그리하여 왕은 이섭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7명의 또래 사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섭은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무예와 검 그리고 활을 연습하며 비밀 조직단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섭이 17세가 되었을 때는 이섭을 대적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홍하는 이섭을 보니 부모님의 원수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홍하를 바라보는 이섭의 눈빛은 홍하를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이 떨고 있었으니까요. 이선비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아프지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이섭은 홍하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었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홍하의 말에 심장이 간질간질 떨려왔습니다. 한편 창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을 해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창기는 그 섬이 마음에 들었죠. 허나 2년 전부터 자신을 쫓는 자로 인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창기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움직여도 귀신같이 알아내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 수장인 창기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리하여 창기는 살수단을 만들어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항시 다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창기는 전설의 살수로 악명이 높았으며 변신의 귀재라 할 정도로 어떠한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죠. 그렇다 보니 이섭이 부지런히 창기를 뒤쫓아도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섭은 홍하를 위해서라도 창기를 하루빨리 잡아야만 했죠. 허나 창기의 활동 범위가 바닥까지 넓어졌으니 창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섭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죠. 한편 창기는 다음으로 옮겨갈 조직단을 물색하였습니다. 헌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조직단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창기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헌데 좀 떨어진 곳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창기는 그곳으로 가보니 한 거지 처녀가 발을 움켜잡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리, 저 좀 도와주셔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이 산에 왈패 수장을 만나려 가는 중입니다. 아니, 이 산에 왈패 조직이 있다는 것이냐? 저도 잘 모르지요. 소문에 그렇다고 하여 일단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헌데 꼴이 이리 되었으니 좋다. 내가 도와줄 터이니 같이 가자구나. 헌데 너는 양반이더냐? 네? 너의 말투가 양반처럼 말을 하는구나.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창기의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인은 잠시 생각을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삶이 기구하지요. 아비는 대감이고 어미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 일은 모른다고 하시며 모든 것을 양반처럼 행동하라 하셨지요. 헌데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 저자도 사연이 많구려. 창기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여 여인이 안쓰러웠죠. 자, 나한테 업히시오. 아닙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부축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세월에 걷겠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여인은 창기의 등에 엎였습니다. 헌데 창기의 두 뺨이 붉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기의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던 거죠. 여인을 엎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저 밑바닥부터 아지랑이 피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것이야? 창기는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인정사정 없이 뛰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 산 중턱쯤에 올라가니 판잣집이 보였죠. 저기 몇 개의 판잣집이 보입니다. 저것이 맞는 듯하오. 두 사람은 나란히 판잣집으로 갔죠. 그곳에는 7명의 왈패가 있었습니다. 헌데 창기 눈에는 왈패라고 하기에는 참 순박하게 보였답니다. 왈패들이 맞는 것이오. 어찌 다 같이 덜 떨어져 보이는 것이오. 내가 말을 하지 않았소. 왈패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모양인 듯 보이요. 여인은 자신이 보아도 참 왈패라기보다는 바보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섭이 판잣집에서 나오며 창기와 발목을 다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홍하였던 거죠. 이섭은 창기와 같이 온 홍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섭은 창기가 그 고을로 오고 있다는 수하들의 정보를 받고 7명의 홍하 오라버니들과 왈패의 수장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형님들 여인을 치료해 주시지요. 홍하와 7명의 오라버니들은 서둘러 판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느새 주위에는 섬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기는 어두운 눈빛으로 이섭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곳의 수장이 되어야겠다. 이섭의 입가에 어두운 웃음이 서렸습니다. 그리 쉽게 허락해 줄 것 같소? 이섭은 대답 대신 손에 쥔 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습니다. 검 끝에 엷은 광채가 스치자 창기도 자신만의 검을 꺼내 들고 이섭한테 돌진하였죠. 이섭도 날렵하게 날아 창기의 검을 받아냈습니다. 두 검 끝이 닿으며 섬뜩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섭에게 덤벼들었죠. 날카로운 검이 허공을 가르며 이섭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이섭 또한 단련된 속도로 검을 빼내어 반격했습니다. 두 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부딪혔고 서로의 얼굴에 미세한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창기의 눈빛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칼로 몇 번만 휘둘러도 모든 왈패들의 수장들은 겁을 먹든지 아니면 죽었으니까요. 허나 지치지 않고 치열하게 반격해오니 창기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섭은 창기의 표정을 읽고는 치밀하고 잔혹하게 수세를 조였답니다. 점차 창기는 이섭이 만들어낸 함정 속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었죠. 이섭의 검끝은 이미 창기의 옆구리로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조금만 방심해도 치명타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창기는 날숨을 가다듬으며 차갑게 비웃었죠. 그런데 그때 창기는 또 다른 작은 검을 이섭의 심장으로 던졌습니다. 창기와 이섭은 동시에 땅바닥으로 굴렀죠. 창기는 옆구리를 잡고 고통스러워했으며 이섭은 심장을 손으로 움켜잡고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홍하와 오라버니들은 우르르 몰려갔죠. 창기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날쌘 멧돼지와 같아 보였죠. 홍하는 쓰러지는 이섭을 보고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인 창기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새총을 잡고 힘껏 도망가는 창기의 뒤통수로 조정하여 쐈죠. 잠시 후 퍽 소리가 들렸고 창기는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고꾸라졌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7명의 오라버니들은 창기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였죠. 홍아야, 이것이 다 무슨 일이더냐? 오라버니들 이선비를 살려야 합니다. 홍하는 울며 이섭을 끌어안고 있었죠. 이섭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이섭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홍하의 셋째 오라버니가 이섭의 상태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홍아야, 검이 심장을 비켜 맞았으니 이섭은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놈은 어찌 되었느냐? 의식을 잃고 바위 틈에 콕 박혀 있더이다. 도망 못 가게 나무에 묶여 놓았지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난리이더냐? 부모님의 원수입니다. 뭐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창기 저놈이 우리 어머님을. 홍하는 아픈 가슴을 쓰다무며 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더냐? 어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 썩을 놈을. 오라버니들은 소나무의 밧줄로 야무지게 감아놓은 창기한테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돌아가며 힘차게 패주었죠. 정신이 돌아온 창기는 모르는 사내들한테 돌아가며 맞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나를 패는 것이냐? 내 놈은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이냐? 창기는 그제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군한테 끌려가 차명을 당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형님, 저 옷은 전하가 입는 옷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구나. 전하요. 오라버니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창기가 있는 나무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이 살수를 잡는데 도와준 사람들이냐?
부모님의 원수이기에 잡아야만 했지요. 헌데 이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섭은 지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의원 어서 이섭을 치유하거라. 잠시 후 이섭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음을 알았죠. 헌데 자신의 손에 부드러운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섭의 옆에서 간호를 하다 잠이 든 홍아의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홍아 낭자, 내가 그동안 많이 지쳤나 봅니다. 낭자의 손을 잡으니 또 자고 싶소. 이섭은 자고 있는 홍아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홍아는 강아지처럼 꼬물꼬물 이섭의 품속으로 쏙 들어갔죠. 이섭은 홍아를 품에 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죠. 두 사람의 자는 모습을 보고 열띤 토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막둥이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가 못 가신 형님들이 이리도 많으신데 막내둥이를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됩니다. 저러다 혼인 전에 아기라도 생기면 어찌합니까? 아기라고? 7명의 오라버니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기라는 말에 정신을 못 차렸죠. 저는 사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6째가 말을 하였습니다. 아우 너도 있더냐? 나도 있다. 그리고 5째, 4째, 셋째, 둘째 다 여인이 있었던 거죠. 나만 없었던 것이냐? 아이고, 큰일이구나. 형님, 이웃 마을의 서연낭자는 어떠하십니까? 나야, 서연낭자라면 좋지만 서연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2달 후 혼례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형님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아우들아,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더냐? 형님은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그리하여 단오날 첫째 형님과 서연낭자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준비하였는데 서연낭자는 첫째 형님이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첫째 형님은 눈치를 밥 말아 먹었는지 아우들이 기다린다며 집으로 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 아우들은 속이 답답했답니다. 그리하여 중매쟁이를 통해 첫째 형님 짝으로 박대감댁에 사주단자를 넣었습니다. 서연낭자와 첫째 형님의 궁합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궁합이 너무 좋아 박대감은 무조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달 후 혼례식을 치렀죠. 한편 이섭은 홍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지만 반면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에게 참으로 죄송합니다. 홍아 낭자와 저를 먼저 혼인시켜 주시지요. 다음은 내 차례이네. 그것은 아니 될 소리. 당연히 알고 있지요. 허나 저는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섭의 말을 들은 형님들의 표정은 넋이 나가 있었죠. 형님들은 이섭이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섭과 홍아를 먼저 혼인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이섭과 홍아는 혼례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죠. 홍아야,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홍아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섭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내 부인이 되어 내 옆에만 있으시오. 그리고는 소중히 이불 위에 눕히고는 달콤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님과 달님은 무엇을 아는지 밤새 반짝이며 신혼방을 밝게 비춰주었죠. 그 이후로 모든 형님들도 혼인을 하였고 이섭과 홍아는 형님들과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